제가 만약에 1억 5천만 원 있다고 하면 살 생각이 있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보고 투자를 해야 한다. 이 업종을 2021년에는 놓치시면 안 된다. 유하 10분 종토방의 김주훈 팀장. 일회용 팀장입니다. 벌써 연말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바로 다음 달이면 1월인데요. 1월에는 빅 이벤트가 있죠. 바로 바이든 정부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이든 정부는 인프라 투자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어떠한 업종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오늘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종목 상담 또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으시는 법 카카오톡 이상투자자문 플러스 친구 등록해주시면 된다는 점도 꼭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왜 인프라 투자에 관심이 많을까요?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단순히 바이든 정부에 관심이 많은 게 아니고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경기를 글로벌 각국들은 이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한다. 인프라 투자에는 과거의 방식과 현재의 방식이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은 뭐죠? 땅 파고 도로 깔고 건물 세우는 게 과거의 방식이고요. 현재의 방식은 이 5G 인프라 투자 아니면 친환경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앞으로 친환경 부분에서 관심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히 이번에 나온 이슈일까요? 아닙니다.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리 기후 협약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건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이 195개 당사국이 참여하면서 체결한 협정인데요. 산업화 이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좀 감소한다는 계획이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친환경 인프라 투자에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투자가 진행이 돼야 2030년까지 해당 각국들이 제시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점이다. 자, 그런데 리스크적인 불확실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이 파리 기후 협약에 탈퇴를 선언했다는 점입니다. G2잖아요, 미국이. 큰 나라에서 주요국인데 그 주요국이 탈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이 빠진 거 아닌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바이든 정부가 말했습니다. 취임 첫날 파리 기후 협약에 복귀할 것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다시금 이 파리 기후 협약과 함께 이 친환경 인프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 계획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업종을 2021년에는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바이든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겠죠. 바이든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김지훈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일단 이제 저는 현재 미국의 선거 상황부터 먼저 짚고 가자면 이제 앞으로 진행 예정인 선거 현황을 일단 11월에 미국 선거를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민들이 참여를 해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제 주마다 애초에 선거를 시작할 때 간접 선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11월 달에 있던 대통령 선거는 주마다 있는 선거인단을 뽑는 선거였는데요. 1월 6일 날에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주마다 뽑힌 선거인단들이 어떤 대통령한테 투표를 할지 선거를 합니다. 선거인단 투표는 이미 진행이 됐고 6일 날에 이제 그거를 의회에서 개표를 한단 말이에요. 보통 11월 달에 나온 그대로 투표가 진행돼서 바이든이 당선이 될 것이 일단 유력시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1월 20일 날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이제 99%잖아요. 정식으로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된다. 그게 1월 20일입니다. 이번에 이제 공약을 약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과거보다는 더 나은 미국을 건설하겠다. 그리고 또 미국이 지금 현재 코로나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서 양극화가 좀 생겼습니다. 극복을 해가지고 중산층을 좀 복원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결정적으로 바이든과 트럼프가 다른 점은 뭐냐면 트럼프는 약간 장사꾼, 실리를 추구하려고 하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책 기조 자체가 좀 품위 있고 신사적으로 하고 싶다.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 보호주의나 무역 보호주의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트럼프랑 똑같지만 그 방식이 좀 다르다. 강압적으로 뭔가 먼저 지르기보다는 언론 플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품위 있는 아메리카를 유지하겠다. 이런 게 정책 기조의 핵심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세부적인 공약을 보자면 일단 저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주식에 관련된 부분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보셔야 될 부분이 5G랑 친환경 등 미래 산업에 3천억 달러를 신규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온실가스 감축에 4년간 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2조 달러라는 게 우리나라 돈으로 약 추산하면 어제 환율 가치로는 약 2218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결국에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자, 인프라 투자 부분, 기간 산업, 탄소 배출,
친환경 이런 부분들이 흐름이 가장 크게 나올 텐데 이 인프라 부분에서는 이 5G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한 관심 종목은 5G에서 RFHIC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농어촌의 통신 네트워크가 굉장히 불균형이 심해요. 일단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발언했었고요. 대규모의 달러 금액이 이제 인프라 투자에 유입될 걸로 예상이 되고, 특히 이 RFHIC 같은 경우에는 주력 제품이 질화갈륨이라고 해서 이 질화갈륨 트랜지스터를 생산하고 GAN, 질화갈륨 전력 증폭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 GAN, 이 질화갈륨을 소재로 한 트랜지스터를 생산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이제 독점성이 좀 있고, 2020년부터는 미국에서 이제 선제적인 투자도 하고, 통신 장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수요가 뻗어나가기 때문에 이 공급량도 당연히 이 회사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될 거다. 이런 예측이 있습니다. 특히 또 중요한 거, 2021년도 1분기에는 삼성전자가 미국이나 해외로부터 5G 통신 장비 관련해서 수주를 굉장히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삼성전자가 단독으로 걔네가 다 납입을 할 수가 없어요. 밑에서 제품을 같이 공급받고 그걸 삼성전자 이름으로 내려가는 건데, 삼성전자에 납품한 업체가 RFHIC가 강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 질화갈륨 트랜지스터를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5G로는 RFHIC가 유망한 넘버원 종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트적인 부분이랑 수급적인 부분으로 풀어보자면, 이 종목은 박스권 중단 부분에 있다. 두 번째 박스권 줄 쳐진 부분에 있는데, 여기서 상단으로 간다면 전 고점인 46,000원을 넘을 수도 있고, 수급적인 측면을 보자면 이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적으로 매수세를 들어오면서 저점을 밀어올리고 고점을 향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수급적인 이 부분이나 박스권의 차트적인 요인도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전 친환경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친환경이라는 이슈 자체, 업종 자체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먼저 에코프로라는 기업입니다. 일단 에코프로 기업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온실가스 저감 시스템 등의 환경 오염 방지 관련 소재, 설비 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고요. 또한 2차전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양극화 물질 등 2차전지 사업을 분할하여 에코프로 BM을 종속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친환경 부분에서 전기차 사업 부분과 그 다음에 환경적 인프라 부분 사업의 동시 시장 성장과 함께 더욱더 극대화적인 실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업이다. 즉 종합해보자면 2차전지 시장 성장과 함께 친환경 부분에 따른 성장에 가파른 실적 기대감이 내포하고 있겠죠. 자, 그럼 앞으로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게 될 건데, 이렇게 동시 사업부, 동시 수혜가 가능한 업종들을 보유하고 있는 이 기업 에코프로를 여러분들께서 놓치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적으로 보겠습니다. 상승 파동이 한번 나온 이후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친 모습을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요. 현재 우상향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왜 우상향 그리고 기간의 매수세가 들어올까요? 앞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고, 벌써부터 앞으로의 내년 2020년 시장을 기관들은 준비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또한 상당히 좋은 기업이죠. 후성이라는 기업입니다. 2차전지 소재와 냉매, 특수가스, 무기, 불화물, 제조 및 탄소 배출권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친환경 쪽으로도 상당히 관련이 높은데요. 또한 온실가스 저감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서 지금 이슈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 또한 2차전지 사업과 친환경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성장과 함께 엄청난 실적 수혜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2007년이죠. 후성 등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엮이면서 과거에도 강한 모습을 보였던 종목이다. 자, 과거에 대장주적으로 그리고 강한 모습을 보였다면 현재도 그 이슈는 지속적이고 강했던 종목이 지속 강한다는 원리를 여러분들께서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과거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한다. 즉 어떠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의 시장상을 견주어 봤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이 점차 기정사실화되면 될수록 해당 종목들은 상승폭을 잡아 나가고 시장의 관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차트적으로 짧게 보겠습니다. 최근에 강한 상승봉이 나타나는데 그 매수 주체가 누군가요? 이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신뢰도 높은 상승봉이죠. 그리고 지수가 조금 눌렸죠. 그러한 눌림 상황 속에서도 이 기관은 꾸준한 매수 흐름을 보였다. 자, 그렇다면 기관은 눌렸을 때 차익 실현보다는 오히려 더 물량을 모아가는 흐름을 보인다. 추가적인 상승 기회를 노리고 물량을 지속 모으고 있구나. 그러한 부분은 바로 바이든 정부 1월 출범을 기대하면서 물량을 모아가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OX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저희가 안내드린 세 종목 중에 사고 싶은 종목이 있다 하면 O, 없다 하면
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먼저 혹시 어떤 종목인지 알 수 있을까요? 반드시 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처음에 제가 소개를 했던 RFHIC 이 종목입니다. 5G 인프라 투자는 사실 계속적으로 바이든이 계속 선언했던 상태고 무엇보다 좀 구체적이고 정확한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이 RFHIC 같은 경우는 일단 규모도 어느 정도 있는 회사인 데다가 삼성전자에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이 지류와 관련 트랜지스터 이것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앞에서 말했던 버라이즌이라는 회사에 납품을 하려면 이 트랜지스터 무조건 들어가는 통신 장비가 있을 텐데 그걸 어디서 조달을 하냐 이거죠. 국내에서 어느 정도 소재나 이런 부분을 파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RFHIC가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외인이나 기관도 이미 눈치채고 조금씩 야금야금 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5G에서는 RFHIC를 빼먹으면 안 된다. 제가 만약에 1억 5천만 원 있다고 하면 살 생각이 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투자 포인트적인 부분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성격이 비슷하다 보니까 두 종목 모두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같이 반응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종목 중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뭐 후성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에코프로 종목을 좀 편입하신다면은 좋은 기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가 시작된다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종 그리고 왜 친환경과 인프라 투자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지 이 기본적인 근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방송,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종목 상담은 어떤 거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상투자 자문의 이대용 팀장 김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